안녕하세요. 다란사니까 박재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토크 제목은 혈관 수축제 에피네프린 이야기, 부재, 출혈이 적은 수술 방법의 노하우라고 해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혹시 받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수술 다음날 병원에 오셔서 이제 샴푸하고 치료받을 때 저한테 많이 얘기하세요. 왜 딱지가 안 생겨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수술 후기 보면 막 피떡지가 엄청 져 있고 그러던데 왜 원장님 수술을 받으면 피딱지가 잘 안 생기고 깨끗한가요? 그거는 수술 시에 출혈이 적기 때문입니다. 출혈을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혈관 수축제 에피네프린에 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은 응급실에 가면요, 만약에 출혈이 심해서 어떤 환자가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다쳐서 출혈이 심해서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실려오잖아요. 그러면 응급학과 선생님이 빨리 혈관 정맥 라인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응급으로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를 드라마나 이런 데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피네프린은 혈압을 올리는 약입니다. 즉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제입니다. 그런데 에피네프린을 쓰지 않거나 썼는데 효과가 떨어져 버리고 나면 피가 펑펑펑펑 납니다. 이 외과 계열의 수술에서 에피네프린이 없는 수술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수축제니까 모든 수술에 쓰이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손가락 끝 수술하는 경우에 에피네프린을 써버리면 여기 끝에 피가 못 가요. 그래서 죽거든요. 아니면 남자분들 성기 수술할 때, 그런데 에피네프린을 써버리면 거기에 피가 못 가서 잘못하면 중요한 부위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단 부위가 아니면, 이 혈행의 말단 부위가 아니라면 에피네프린은 수술, 외과 계열의 모든 수술에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네프린을 쓰다 보니까 여기가 기존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르게 두피에서는 작용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죠.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만 합니다. 최신직연 공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최신직연은 저희가 앞장서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밝히고 알려주고 공유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철학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논문이 보이고 있어요. SCI 저널인 더마톨로직 서저리라는 저널에 저희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두피에서 주사 부위와 에피네프린 농도에 따라서 에피네프린의 혈관 수축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지금 안에 보시면 이런 레이저 도플러 장비를 이용해서 이거를 측정한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고가의 장비, 레이저 도플러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피겨 3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농도에 따라서 혈관 수축 시간이 1대 40만에서 1대 50만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40만에서 5만으로 작아질수록 에피네프린 농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대 40만에서 1대 20만이 되면 농도가 2배가 되는 거고, 10만이 되면 4배가 되는 거고, 그렇죠. 10만에서 5만으로 내려오면 또 다시 농도가 2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를 했죠. 그런데 타임이, 지속 효과의 시간이 농도별로도 다르고 A 지점과 B 지점 간에 다르다는 것을 밝힌 거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좀 어렵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이 헤어라인에서 놓고 보면 여기 가운데 부위와 이 바깥쪽은 혈관 수축제를 똑같이 썼을 때 혈관 수축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이 주사를 놓고 이쪽부터 심다가 쭉 심어서 오다가 여기에 혈관 수축제 효과가 떨어질 때쯤 이쪽을 이식을 시작하면 피가 엄청나게 되는 거고, 피가 난다는 거는 단순하게 피딱지가 많이 난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피가 많이 난다는 건 심은 모낭이 피가 퍽퍽퍽 나면서 다시 밀어내 버리고요. 피가 많이 나면 모낭과 이 피부 조직 사이에 피떡이 차가지고 생착률이 떨어지게 돼요. 접촉이 떨어지고 피딱지도 많이 생기고, 모낭이 밀려서 나오면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피부 손상을 또 주게 되고, 모낭은 상하고, 결과적으로 수술 결과와 수술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하자면 어떠한 상태, 무혈 상태로 만들어 놓느냐, 피가 많이 나는 흥건한 상태로 만들면서 수술을 하느냐의 차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두피에서 에피네프린을 어떻게 써왔는지에 대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저희가 레이저 도플러를 통해서 저희 병원의 이론을 입증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노하우들이 쌓여서 저희 병원은 수술하시는 많은 분들이 피가 덜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피딱지가 적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오늘은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이 젊어지고 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부위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중안면부 거상술, 중안면부 리프팅을 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이 측면 헤어라인에 절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필수적으로 측면 헤어라인에 흉터가 생기고 변형이 생기고, 때로는 구렛나루가 소실되어 버린다든지, 예전에는 이게 중년 여성의 어떤 전유물인 수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턱 광대라든지 이런 안면윤곽 수술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술은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